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민 강사입니다. 제가 지금 교육을 다니면서 지금 제가 기초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실전 연습에 들어가다 실전에 활용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기초분들이나 손을 놓으셨던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고 좀 이제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마침 교육이 다음 주로 연기가 되어서 제가 기초 이론을 한꺼번에 다 이거를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 기초 이론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아침이라서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잘 안 풀려요. 1강부터 13강까지 일단 준비를 했고요. 1강이 모발의 구조와 멜라닌 색소, 그리고 2강이 염색의 원리와 염색의 종류, 그리고 3강이 과수의 활용법과 사용법, 그리고 4강이 염색이 잘 되는 조건, 5강이 윤기 나는 도포 방법과 도포 시 주의 방법, 그리고 6강이 명도와 채도, 그리고 반사빛, 그리고 7강이 염색의 테크닉 기법, 8강이 옴브레 염색과 발레아주, 그리고 9강이 pH와 버퍼의 활용법, 10강이 조정색이란, 11강이 탈색과 탈염 기법, 12강이 새치 염색 백모의 특징, 그리고 13강이 염색 레벨 계산법과 그리고 뿌리 염색 계산법, 이렇게 해서 제가 기초적인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1강부터 13강까지 모두 다 들어보시고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다른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본적인 염색은 다 잘 되는 거니까 구태여 저한테 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거 위에 특수기술이나 블랙백이라든지 새치염색 오래가는 법이라든지 밝게 하는 법이 필요할 경우에 이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될 때 저에게 교육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왔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발의 구조와 멜라닌 색소입니다. 제가 자꾸 말로만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편집을 잘 못하지만 자료도 한번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은요, 우리 머리의 모발은 우리 피부의 표피층의 각질층이 변해서 생긴 겁니다. 표피층의 각질층, 피부의 각질층이 변해서 생긴 것인데 우리 모발에는 3단계 구조가 있어요. 가장 껍데기 인 모표피,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모피질, 그리고 뼈대라고 일컫는 모수질이 있습니다. 자, 모표피, 껍데기에 붙는 컬러가 산성 컬러입니다. 이거를 직접 색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코팅, 왁싱, 매니큐어가 있겠죠. 이것은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껍데기에 붙는 모표피에는 산성 컬러가 붙고요. 우리 모발에서 일단 약이 산성이면 무조건 모발의 문을 닫고 알칼리는 무조건 모발의 문을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산성은 모발의 문을 닫는 컬러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만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모피질, 중간까지 우리가 직접 집중적으로 배울 염색, 그리고 펌, 클리닉까지는 전부 모피질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중에 염색은 산화 중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펌은 시스틴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안에 모수질, 가장 안에 뼈대인 모수질은 말 그대로 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아이들은 뼈대인 모수질이 없기 때문에 펌이 잘 풀리고 어른이 되면은 모수질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연모, 가늠모는 성인이 되어서도 모수질이 생기지 않았고, 어린아이들도 굵은 아이들은 모수질이 생겼다. 그래서 모수질은 굵기에 따라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멜라닌 색소라는 색소가 있어요. 피부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는데 우리 머리의 멜라닌 색소는 유멜라닌이라고 해서 붉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멜라닌이 있다라고 해서 유멜라닌이라고 합니다. 서양인은 노란색 페오멜라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구태여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동양인 유멜라닌이다. 동양인 중에서도 중국이랑 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계열은 우리나라보다 붉은색 색소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빠져도 붉은색이 쉽게 빠지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짤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모발의 구조는 그냥 3단계 구조고 껍데기 중간 뼈가 있다. 껍데기는 산성 칼라가 붙고 중간에는 염색, 펌, 클리닉이 중간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뼈대는 굵기에 따라서 유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2강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강 염색의 원리와 염색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 번에 쭉 다 찍어서 나눠서 편집을 해드릴 거니까 선생님들은 필요하실 때 1강부터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염색의 원리와 염색약의 종류. 자, 염색의 원리는요. 일제가 색소고 이제가 가수입니다. 일제가 알칼리고요. 이제가 과수인데요. 자, 제가 아까 1강에서 우리 모든 모발의 약은 알칼리는 문을 열고 산성은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제는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알칼리는 즉 우리 모발의 문을 열어요. 팽윤이라고 합니다. 팽윤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이나 다른 용매를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팽윤이라고 합니다. 일제인 알칼리 색소가 들어가면 모발의 문을 일단 먼저 팽윤을 시켜서 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가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우리 모발 안에 들어가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다 때려 부셔요. 그러면 비어 있겠죠. 그 자리에 다시 일제의 색소가 쏙 들어가는 것을 염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색은 산화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일제는 모발의 문을 열고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색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는 일단 발색과 산화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탈색입니다. 멜라닌 색소를 탈색을 시킨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는 모발의 문을 열고 이제가 모발 안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순 다음에 다시 일제의 색소가 쏙 들어가는 게 염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염색약이 어두울수록 색소가 많아요. 밝을수록 색소가 적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하면 일제가 모발의 문을 열어요. 이제가 안에 거를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럼 쏙 비어 있겠죠. 그러면 어두운 색으로 할 때는 일제의 색소가 많으니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쏙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할 때는 일제가 모발의 문을 열고 이제가 안에 걸 다 때려 부셨는데 다시 요만큼의 색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면은 색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소가 조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부셔놨는데 요만큼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그 자리에서 모발은 바로 수축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모발은 바로 수축되어서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가늘어진 모발은 절대로 다시는 붉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탈색을 하면은 풀풀풀 날리죠. 그리고 엄마들이 너는 자꾸 머리가 가늘어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거나 회색이 되면 색이 밝아지면 모발은 거기에 맞춰서 바로 수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탈색이나 톤업을 함부로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오늘은 염색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제는 모발의 문을 열고 이제는 안에 탈색을 시키고 다시 일제의 색소가 들어가는 게 염색이다. 자, 그럼 염색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염색약의 종류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아주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미용실 염색과 그리고 홈케어죠. 집에서 고객들이 하는 염색.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미용실 염색에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암모니아 염색, 톡소죠. 그게 암모니아입니다. 그리고 요즘 혹시 들어보셨나요? 냄새 없는 염색약. 그게 모노에탄올 아민 염색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될 때 냄새가 톡 쏘죠. 화장실 냄새. 그게 암모니아 염색.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염색약이죠. 그리고 냄새가 없는 염색약. 그게 암모니아 대신 모노에탄올 아민이라는 걸 넣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암모니아와 모노에탄올 아민을 크게 나누면 암모니아는 모발에 일단 잔류를 하지 않습니다. 모발에 남아있지 않고요. 대신 휘발합니다. 공기 중에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모발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기 중으로 날아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기나 건강에는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암모니아는 빨리 나오고요. 발색도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용실에서는 암모니아 염색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노에탄올 아민이라는 염색약은 시간이 느려요. 느리고 이 발색이 한계가 있어요. 다양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모발에 지속적으로 잔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특성상은 빨리 나오고 잘 나오고 그리고 모발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암모니아 색으로 염색을 대부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미용실 염색은 크게 암모니아와 모노에탄올 아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케어, 고객이 집에서 하는, 고객이 혼자서 쓰는 홈쇼핑이나 마트용 염색약에는 대부분 금속성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자, 금속성 성분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유해 물질이 아예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암모니아보다는 조금은 더 안전해요.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이 홈케어를 계속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금속성을 하다가 우리 미용실에 와서 염색이나 펌을 하게 되면 이 금속성 물질이 알칼리 물질을 밀어내 버립니다. 안 먹혀요. 그래서 평생 내가 혼자서 집에서 염색을 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염색을 하시다가 미용실에 와서 염색을 한다. 그러면 그 금속성 물질을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염색이 먹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염색의 원리와 염색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금속 염색은 어떻게 하며 암모니아에 남아있는 잔류 물질은 어떻게 제거를 하며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크게 염색약의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일제는 문을 열고 이제는 탈색을 시키고 다시 일제의 색소가 들어가는 게 염색이며 염색약에는 미용실에는 냄새가 나는 암모니아 염색과 또 발색이 느린 모노에탄올 아민 염색이 있으며 고객이 집에서 하는 홈케어는 대부분 다 금속성 염색이다. 금속성 염색은 암모니아 염색을 밀어내기 때문에 교차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손상이 더 초래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3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3강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3강은 과수의 활용법과 사용법입니다. 자, 제가 2강에서 염색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일제는 모발의 문을 열고 이제는 탈색을 시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수는 탈색을 시킵니다.
멜라닌 색소를 산화, 즉 파괴,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탈색의 기능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과수의 종류가 뭐 1.5도 있고 뭐 많지만 2.4도 있고 있지만 가장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3%, 6%, 9%죠. 그러면 3%는 3개만큼 탈색을 시키고 6%는 6개만큼, 9%는 9개만큼 탈색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3개밖에 탈색을 안 시키기 때문에 조금밖에 탈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조금밖에 탈색이 안 되니까 한 톤 어둡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3개밖에 탈색을 안 시키기 때문에 시간도 금방 끝납니다. 3%는 20분 만에 그 기능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 3%는 언제 쓰느냐? 당연히 내가 3개밖에 탈색을 안 시키면 손상도 3개밖에 안 될 것이고 3개밖에 안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3%는 손상모, 그리고 탈색모, 그리고 톤 다운을 할 때, 어두운 색으로 원내기 톤 다운을 할 때 3%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6%는 6개만큼 탈색을 시켜요. 3%보다 2배의 탈색이 되죠. 6%는 우리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레벨로 염색을 하면 8레벨로 나옵니다. 그리고 6개만큼 탈색을 시키기 때문에 3%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6%는 30분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6%는 언제 쓰냐? 보통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6% 쓰시면 돼요. 또 원내기 할 때는 6%를 써야 되겠죠. 근데 6%를 꼭 써야 한다기보다 6%를 쓰면 좋은 머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치 염색입니다. 자, 새치는 우리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염색이 잘 되지 않아요. 일단 해보니까 잘 안 먹히고 빨리 빠지죠. 그러면 우리가 모발의 문을 조금 더 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할 텐데, 그럼 이론상으로는 9%로 새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9%를 염색으로 했을 때는 머리가 빵꾸가 날 수 있다. 자극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6%로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나는 3%를 썼는데 되던데? 됩니다. 3%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3%를 써도 되지만 6%를 쓰는 것보다는 더 빨리 빠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4.5 쓰는데요? 써도 됩니다. 되는데 6%보다는 조금 더 빨리 빠진다는 거. 그거를 알고 사용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9%는 9개만큼 탈색을 시키기 때문에 모발의 문도 많이 열고 손상도 많이 될 것이고 색깔도 밝게 나오겠죠. 그래서 9%는 한 톤 밝게 나옵니다. 그리고 9%는 그러면 9%만큼 탈색을 시키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40분에서 45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9%는 언제 쓰느냐? 강모, 하이라이트, 곱슬모, 얘네들은 9%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3%, 6%, 9%를 우리가 뭐 3과 6을 섞으면 1대1로 섞으면 4.5가 되는데 그렇게 섞으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6%나 뭐 9%의 물을 섞어서 뭐 다른 걸 섞어서 클리닉 산화제를 만든다 또는 클리닉 염색제를 만든다. 이거는 어떤 실험과 테스트를 해봐도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6%에다가 물 섞어도 되던데요? 됩니다. 되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덜 됩니다. 염색이 묽어지죠. 묽어지면 당연히 힘은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과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또 4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같은 옷 입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강은 염색의 조건입니다. 자, 염색은 온도와 시간, 그리고 도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작업입니다. 자, 염색은 온도가 높으면 염색이 더 잘 돼요. 제가 1강부터 쭉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 모발에서 알칼리는 무조건 문을 열고 산성은 무조건 문을 닫는다. 자, 그러면 염색은 알칼리이기 때문에 알칼리가 열과 만나면 폭발적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럼 당연히 손상도 미친 듯이 되겠죠. 그러나 색소도 미친 듯이 들어가겠죠. 자, 염색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열 처리를 하면 당연히 극심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왜? 알칼리와 열이 만나면 폭발하니까.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선생님들의 자유입니다. 일단 염색은 열 처리를 하면 손상은 되면서 분명히 색소도 더 잘 들어갑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3%는 20분, 6%는 30분, 9%는 제가 40분에서 45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표준 권장 시간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10분씩은 더 발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면 10분씩 더 있으시면 돼요. 3%는 30분, 6%는 40분, 9%는 50분 이렇게 있으시면 발색은 분명히 더 되지만 손상도 분명히 더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시간 말씀드렸고, 그리고 도포량. 무조건 염색은 많이 바르면 더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염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발라야 되냐? 아니죠. 염색은 우리 머리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나오는 부분은 많이 적게 발라야 되고 안 나오는 부분은 많이 발라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뿌리 염색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염색이 더 두껍게 바르면은 더 힘이 세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뿌리 염색을 할 때 우리 두피의 구조상 내가 여기를 바르고 내리고 여기를 바르고 내리고 여기를 바르고 내리면 보통 여기 안에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겹치겠죠. 근데 그 바깥쪽에는 겹치지가 않겠죠. 그러면 같은 뿌리를 발랐는데 내려버리면 안은 겹쳐서 두꺼워지고 그 바깥쪽은 얇아지겠죠. 그러면 색깔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거는 도포 방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염색은 온도와 시간 그리고 도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작업이다. 그리고 모든 약은 두꺼울수록 힘이 세고 얇을수록 무조건 힘이 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5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기 나는 도포 방법과 그리고 염색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염색이 잘 되는 부위가 있고 안 되는 부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되는 부위는 여기 버듬이 그리고 뚜껑, 안 나오는 부위는 여기 요 삼각형 그리고 요 뒤통수죠. 그러면 당연히 잘 나오는 부위는 조금만 바르고 안 나오는 부위는 많이 발라야겠죠. 그렇게 해서 잘 나오는 부위, 안 나오는 부위를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윤기나게 바를 수가 있냐? 모발이 손상되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미용실에서 시술을 할 때는 최대한 손상을 안 시키고 염색을 해야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노 코밍, 노 텐션, 노 빗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 같은 손상모는 그냥 물만 뿌려도 빗질이 안 돼요.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럼 당연히 약을 바르고 나면 빗질이 더 안 되고 더 엉켜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열심히 빗죠. 왜? 발라야 되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빗질을 하면 늘어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빚는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윤기가 나고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마른 상태에서만 빗질을 합니다. 자, 섹션을 1cm씩만 떠서 마른 상태에서만 빗질을 한번 해서 큐티클을 정리를 시킨 다음에 약을 어떻게든 바르고요. 한쪽으로만 마사지를 합니다. 자, 우리 이거 많이 하자. 이 포밍 하시면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머리가 똥걸레가 됐어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노코밍 막 땡기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손님들 머리 막 땡겨가면서 바르죠. 땡겨가면서 발라서 고객님 머리 힘 좀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죠. 땡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빗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손에 힘을 빼고 섹션을 1cm씩만 떠서 마른 상태에서 빗질을 하고 약을 바른 후에 한쪽으로만 마사지를 하시면 그 어떤 약을 쓴다 하더라도 윤기는 납니다. 일단 요 기본을 먼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5강은 끝났고요. 다시 또 6강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몇 번이냐? 6강이네. 6강. 명도와 채도, 그리고 반사 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색의 3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색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데요. 지금은 정말 기초 이론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걸 그냥 들으세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색에는 명도와 채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명도는 뭐 V자로 표기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명도는 밝기입니다. 우리가 염색약에서 1부터 13, 14까지 있죠. 그러면 색상이 낮을수록 명도는 낮아요. 즉 어두워요. 명도가 높을수록 밝기는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레벨, 14레벨이 가장 밝죠. 명도가 낮을수록 어둡고 높을수록 밝다. 그냥 명도는 밝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V자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V자로 표기하지 말고 그냥 명도라고 얘기해요. 면레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도는 C라고 표기를 하며 색의 맑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한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정말 진한 빨강이다. 그러면 채도가 많다. 채도가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묽은 흐린 빨강이다. 그러면 채도가 낮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채도를 1도, 가장 높은 채도를 14도라고 표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도는 밝기를 뜻하고 채도는 맑기를 뜻한다. 그러니까 밝기와 맑기의 차이다.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채도는 치우고 그냥 명도만 생각하세요. 밝기만 생각하세요. 명도가 낮으면 색상은 어둡고 명도가 높으면 색상은 밝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염색약에 뭐 7.12라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 7은 명도예요. 그러니까 밝기. 7레벨이면 우리가 1부터 그 염색약 회사가 뭐 1부터 15까지의 밝기가 있다. 그러면 7 정도의 밝기 갈색약이라는 뜻입니다. 왜? 염색약의 베이스는 전부 갈색입니다. 그래서 7레벨 정도 밝기의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붙는 숫자나 영어가 반사빛, 즉 채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염색약 회사에서 반사빛을
숫자로 표기를 해 놓은 곳이 있고 또는 영어로 표기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앞에 붙는 게 영어든 숫자든 예를 들어서 7.1이다. 그러면 7레벨의 갈색에 앞에 붙는 1이 주 반사빛입니다. 그 염색약 색깔이란 말이에요. 7, 80% 그냥 실내에서 딱 비추는 빛. 그게 주 반사빛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2라는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 반사빛입니다. 그러면 햇빛에 나가면 살짝 두르는 빛. 그럼 내가 7.1인데 이 염색약 회사를 보니까 1은 애쉬다. 2는 보라다. 자, 이렇게 내가 표기법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이 회사의 이 7.1이라는 약은 7, 80%의 빛은 애쉬 빛을 띠며 햇빛에 나가면 보랏빛을 도는 약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보랏빛을 띠는 애쉬 갈색 약이구나. 7레벨 명도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7.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주 반사빛이 애쉬고 2차 반사빛이 보라다. 이거를 조금 아시는데 우리 아주머니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애쉬 바이올렛,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지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가 나오면 일단 몰라. 그러면 긴 게 그건 것 같아요. 애쉬 바이올렛이다. 그러면 바이올렛이 길죠. 그럼 바이올렛 약인 줄 압니다. 자, 애쉬 바이올렛은 애쉬 약입니다. 거기에 햇빛에 나가면 보조 반사빛으로 보라를 띠는 애쉬 약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보랏빛 약, 애쉬 빛을 띠는 보라색 약을 하려면 애쉬 바이올렛이 아니라 퍼플 애쉬가 되겠죠. 그래서 보라색이 먼저 앞으로 와야 그 색이 주 반사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알겠죠? 그럼 선생님, 저는 쓰는 염색약 회사가요. 이름 뭐고 이는 뭐예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내가 쓰고 있는 염색약 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재료상한테 문의를 해서 이 염색약의 반사빛 표기를 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염색약을 조금 더 알기가 쉽겠죠? 앞에 나오는 큰 숫자, 한 가지 숫자는 밝기인 명도를 뜻하고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는 7, 80%의 주 반사빛,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표기는 2차 반사빛인 20, 30% 보조 반사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1강부터 7강까지 쭉 찍고 있습니다. 자, 바로 7강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시끄럽죠?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7강은 염색의 테크닉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염색의 테크닉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양하게 알려면 그거는 나중에 알아도 괜찮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크닉. 원터치가 있죠. 원터치. 말 그대로 한 번에 터치한다. 뿌리부터 한 번에 다 때려 바른다. 언제? 보통은 우리가 톤 다운을 할 때, 어두운 색으로 할 때, 새치 염색을 할 때 나는 톤 다운을 원터치로 바른다.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죠. 뿌리부터 그냥 한 방에 양껏 바르시면 됩니다. 몇 레벨까지? 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6, 7레벨까지입니다. 6, 7레벨까지는 원터치를 하고 8레벨부터는 푸터치를 하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내 약은 9레벨까지 원터치를 하는데요? 이래요. 그럼 하세요. 하시면 돼요. 본인이 기준을 잡고 나는 7레벨까지 또는 8레벨까지는 원터치를 한다. 요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보통은 한 8레벨까지는 원터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실력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전하게 7레벨까지는 원터치를 하시고 8레벨부터는 투터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투터치 기법. 자, 투터치는 말 그대로 2번 터치한다는 겁니다. 자, 뿌리가 2cm. 뿌리는 무조건 우리는 평균적으로 뿌리가 가장 길면 3cm까지로 뿌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2cm로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뿌리 2cm 띄우고 바깥쪽 먼저 바르고 15분 후에 뿌리 바르는 기법을 투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5분에서 20분 후에 머리를 감으면 되겠죠. 자, 3터치. 뿌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뿌리 띄우고 자라난 부위 먼저 바르고요. 15분 후에 기염부 바르고요. 바로 시간차 없이 뿌리 바르는 기법. 이 기법을 3터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룩이 안 지는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오블럭 기법이 있어요. 오블럭 기법. 자, 오블럭 기법이 뭐냐면 우리가 머리를 일반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죠. 일반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는데 뚜껑이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연모, 가늠모들 있죠. 가는 연모들 밝은 색으로 톤업을 할 때는 여기 뚜껑만 빼주는 겁니다. 여기 뚜껑만 빼서 한 섹션을 빼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바르고 마지막에 뚜껑을 바르는 기법을 오블럭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톤, 온, 톤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톤을 명도만 다르게 배치를 하는 기법을 톤, 온, 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홈, 온, 홈. 홈, 온, 홈.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빗살에다가 약을 묻혀서 쓱쓱 빗는 기법을 홈온, 홈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슬라이싱 기법. 한 슬라이싱만 떠서, 한 면만 떠서 하는 기법을 슬라이싱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기법을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옴브레 기법이 있고 또 호일 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레아주 기법, 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기법은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 그리고 우리가 오블럭 기법. 이게 가장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8강 옴브레 염색과 발레아주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옴브레 염색과 발레아주 기법. 옴브레는 뭐냐? 쉽게 설명을 하면 투톤 느낌으로 염색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프랑스어로 그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옴브레는 어떤 게 옴브레냐? 우리가 네이버에 옴브레 염색이라고 쳐보면 뭐 어떤 밑에만 하는 게 옴브레다, 뭐 여기 가닥가닥 넣는 게 옴브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옴브레는 모든 투톤 느낌 이상의 염색은 전부 다 옴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가 지는 서로 톤이 다른 염색은 전부 다 옴브레입니다. 내가 위아래 반틈 나눠서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그것도 옴브레예요. 이렇게 나눠서 시크릿 투톤 있죠? 그것도 옴브레예요. 요 밑에 끝에만 이렇게 밝게 했어요. 이것도 옴브레예요. 내가 오른쪽에 쪽 색깔을 다르게 했네? 그것도 옴브레입니다. 모든 투톤 느낌 이상의 염색은 전부 옴브레이며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매치해서 즉 두 가지 이상의 색입니다.
3가지든 4가지든 여러 가지 이상의 색을 매치해서 입체감과 음영감을 주는 컬러 기법이 옴브레 컬러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정수리 부분을 어두운 컬러로 연출을 하기 때문에 모발이 자라나도 자연스러움으로 다양한 컬러를 시도하거나 개성을 표출하고 싶을 때에는 옴브레를 추천을 많이 하고요. 컬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효과가 훨씬 더 업되고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연결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옴브레를 보면 전부 다 웨이브를 다 넣었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일자로 폈을 때 사진을 찍어 올리시는 분이 정말 잘한 옴브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웨이브를 넣는 게 훨씬 더 업되고 세련이 돼 보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또 디자이너의 디자인에 따라서 다양한 컬러나 부분 탈색이나 모양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거를 옴브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투톤 느낌 이상의 염색은 전부 다 옴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흔히들 선생님들이 이게 옴브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발레아주입니다. 우리가 이 밑에만 막 이렇게 브릿지를 넣어서 예쁘게 해가지고 색깔 이렇게 다르게 해서 막 웨이브 넣는 거 있죠. 그게 요 밑에만 쓸어내리는 듯한 기법, 그게 발레아주입니다. 자, 발레아주는 그냥 쓸어내리는 기법이에요. 쓸어내린다는 뜻이 발레아주거든요. 그래서 빗을 세워서 쓸어내리는 기법. 그림을 그려주듯 자연스럽게 색과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는 테크닉으로 밑에만 쓸어내리는 기법이 발레아주다. 자, 그러면 옴브레랑 발레아주가 다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옴브레는 제가 모든 투톤 느낌 이상의 염색은 전부 다 옴브레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옴브레 안에 쓸어내리는 발레아주라는 기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옴브레 발레아주인 겁니다. 옴브레와 발레아주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뭐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솜브레는 뭐냐? 참 이름도 장명도 참 잘 지어냅니다. 소프트 옴브레, 말 그대로 옴브레를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옴브레가 원래 부드러운 기법인데 뭐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건가 봐요. 옴브레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솜사탕처럼 뭉게뭉게 부드럽게 그려내는 기법을 솜브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옴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옴브레 기법 그리고 발레아주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대체 발레아주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디서 배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발레아주를 그냥 염색 붓으로만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호일이나 받침대나 이런 걸 아무 기법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붓으로만 쉽게 하는데, 어떤 다른 곳에 보니까 호일을 일일이 받쳐서 하더라. 또는 어떤 데는 보니까 이런 물감판 같은 거를 받쳐서 하더라. 어떤 데는 이렇게 빗으로 떠서 하더라. 해보시고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기법에도 발레아주 기법이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영상에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해보시고 이런 게 발레아주다 이게 아니라 그냥 쓸어내리는 모든 기법이 발레아주기 때문에 편한 걸로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발레아주를 그릴 때에는 하나의 팁을 설명을 드리자면 세워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머리를 일자로 세워서 그리는 것보다는 V자, W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서 그리면 모양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쁘게 끝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발레아주를 그릴 때에는 V자, W자만 기억하자.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강, 퇴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퇴색에는 퇴색, 물 빠짐입니다. 퇴색을 막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퇴색의 원리와 간단한 퇴색을 막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퇴색은 말 그대로 물 빠짐입니다.
이 퇴색에는 유출 퇴색이 있고요. 그리고 분해 퇴색이 있습니다. 자, 유출 퇴색은 모발에 pH가 맞지 않으면 열린 큐티클 틈새로 색소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발의 등전점, 우리 모발의 가장 건강한 기본은 약산성이에요. 그런데 이 약산성에서 모든 약은 대부분 다 알칼리예요. 알칼리는 모발의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모발의 문이 열리면 그 사이로 안에 들어가 있는 색소나 단백질이 다 빠져나오겠죠. 그것을 유출퇴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내가 집에서 염색을 하든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든 염색을 했습니다. 자, 염색을 하고 나면 염색이 고알칼이기 때문에 모발의 문이 아주 한껏 열렸어요. 아주 양껏 열렸는데 이 알칼리가 모발에 며칠 동안 남아있냐 하면 3일 동안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오늘 염색하고 났어요. 그럼 나는 3일 동안 집에 대문의 문을 열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집에 있는 거 다 훔쳐서 나가겠죠. 도둑놈 들어와서. 내가 집에 가서 3일 동안 다시 알칼리 물로 샤워를 하고 알칼리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안에 들어가 있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염색과 단백질이 모두 다 빠져나가겠죠. 그게 유출 퇴색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분해 퇴색이 있습니다. 자, 분해. 뭐에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열에 의해서. 우리 드라이를 하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이 드라이에 의해서 색소나 단백질이 파괴가 됩니다. 또 아이론, 펌, 고데기, 햇빛, 자외선, 이것에 색소가 파괴되는 것을 분해 회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에, 그럼 나는 염색을 안 했는데, 나는 펌만 했는데 왜 자꾸 밝아지나요? 우리 모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멜라닌 색소가 있죠. 그러면 자외선, 드라이, 아이롱에 의해서 색소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퇴색에는 두 가지 유출 퇴색, 분해 퇴색이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 최대한 유출 퇴색과 분해 퇴색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양쪽으로. 미용사도 해야 되고 고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유출 퇴색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고객은 컬러를 유지를 하기 위한 간단한 팁을 설명을 드리자면, 시술 당일은 최소한 샴푸를 금지를 해야 되며 고데기나 강한 열은 사용을 하지 않아야겠죠. 또는 찜질방이나 수영장, 바닷가는 피해야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모발의 문이 열리면 다 빠져나가는 게 유출퇴색이라고 했죠. 근데 수영장의 염소나 바닷가의 염분으로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염색을 하고 난 후에는 그런 곳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주 뜨거운 물 대신, 왜? 열의 색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샴푸를 해주고, 컬러 전용 샴푸. 자, 그러면 컬러 전용 샴푸를 사용을 해라. 왜 사용해야 되냐면 최소한 모발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컬러 전용 샴푸이기 때문에 컬러 전용 샴푸를 사용을 하고, 또 주 1회 모발의 트리트먼트로 최소한의 빠져나간 단백질을 다시 보충을 시켜주자. 이런 간단한 팁을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저와 교육을 할 때는 정말 전문가적으로 퇴색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이론만 알고 가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10강 pH와 버퍼의 활용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 전에 유튜브 영상에 pH와 버퍼랑 뭐가 틀릴까 하는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H는
pH를 조절해주는 역할입니다. pH는 pH를 조절해주는 역할, 버퍼는 원래 등전점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이라고 해서 원래는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백과사전학적으로는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미용 재료상으로는 보통은 pH는 pH를 컨트롤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버퍼는 모발 안에 남아있는 잔여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버퍼다. 그럼 버퍼는 일단 무조건 모발 속에 어떤 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버퍼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회사들은 버퍼의 pH 컨트롤러 기능이 다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두 가지를 나눠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버퍼에 리트머스 종이를 대보시고 거기에 내가 약산성이나 산성으로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버퍼의 pH 기능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버퍼인데 중성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버퍼의 기능만, 즉 남아있는 잔여 물질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pH를 따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pH와 버퍼가 뭐가 틀려요? 언제는 pH를 써야 되고 언제는 버퍼를 써야 되나 이런 말을 많이 묻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알칼리 자체를, 자, 우리가 알칼리가 있어요. 알칼리가 모발의 문을 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칼리를 그냥 약산성으로 낮춰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얘를 빼내면 더 좋겠죠. 그럼 이왕이면 내가 버퍼를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pH는 낮춰서 등전점은 맞춰주자. 그럼 pH와 버퍼 중에 버퍼가 더 좋나요? 더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빼내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버퍼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뒷면을 봤을 때 어떤 물질을 제거해 준다 라는 거에 적혀 있는 게 버퍼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버퍼는 어떻게 쓰나요? 우리가 제품 사용서에 보면 전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샴푸 5분 전에 또는 샴푸 3분 전에 뿌리시고 3, 4분 정도 있다가 샴푸를 하셔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참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경대에 앉아서 염색약을 바른 상태에서 샴푸하기 전에 열심히 뿌리고 샴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버퍼의 기능이 1도 안 됩니다. 샴푸대에 가셔서 이 약재를 다 샤워기로 씻어내고요. 물로 씻어내고 머리에 물기만 남은 상태에서 버퍼를 충분히 뿌리시고 2, 3분 동안 방치를 하고 해두셔야 버퍼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거다. 그러면 재료상에서는 그냥 뿌려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 통 다 때려 발라도 pH는 낮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를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똑똑한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H와 버퍼의 기능이 내가 pH를 컨트롤로, 말 그대로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통 다 갖다 붓고 리트머스 종이를 찍어도 일시적으로는 내려가지만 바로 3, 4분 후에 다시 바로 알칼리화가 됩니다. 왜? 워낙 염색약이 많기 때문에. 샴푸대에 가서 이 약을 충분히 다 씻어내고 물기만 있을 때 버퍼를 해야 우리는 pH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버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대에 앉아서 하셨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냥 나는 했다 라는 스스로의 마음에 위안만 가지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하시려면 무조건 샴푸대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pH랑 버퍼의 활용법까지 했고 조정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정색. 조정색이란 뭐냐? 자, 우리 염색약은요. 머리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째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자,
조정색이란 우리 염색약에 염색약은 색깔이 베이스가 갈색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잘 해보면 염색약을 보면 보랏빛을 띠는 갈색, 오렌지빛을 띠는 갈색, 레드빛을 띠는 갈색. 그래서 어떤 색이 빠지면 무조건 갈색으로 돌아가죠. 즉 베이스가 갈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염색약은 이 갈색과 플러스 어떤 색이 들어가는 게 염색약이죠. 그러면 이 조정색은 염색약에 갈색과 어떤 색이 들어가는 게 염색이라고 했는데 조정색은 말 그대로 그 색만 들어갑니다. 즉 베이스인 갈색이 없고 색소만 들어가는 게 조정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색소 덩어리, 빨간색, 파랑색, 노랑색, 회색, 그냥 원색이 조정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조정색을 휠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액센트, 유럽에서는 휠러, 또 우리는 이 조정색을 가지고 컬러 트리트먼트, 컬러 샴푸, 컬러 틴트, 애벌 염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냥 원색인 색소 덩어리, 염색약에 보면 7.12, 6.7, 6BB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R, 레드, 파랑, 노랑 그냥 색깔만 적혀 있는 색이 조정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색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첫 번째는 원색을 그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원색 그대로 염색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얘는 베이스가 없죠. 우리 모발의 베이스는 갈색인데 얘는 갈색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 빠짐이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단독으로 염색을 할 때는 3% 또는 1.5%와 혼합을 해서 그럼 당연히 색깔이 어둡게 나오고 1.5나 3%를 쓰기 때문에 또 어둡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바탕이 많이 밝아야겠죠. 최소 14레벨 이상에서 조정색 단독으로 3%와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염색약에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염색약에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일제에 20%, 그러니까 즉 총 1, 2제 합쳐서 10% 정도가 가장 권장량입니다. 그러면 더 넣으면 안 되냐? 됩니다. 되는데 물 빠짐이 심해져요. 그래서 일제에 최대 20, 총 염색약의 10% 정도를 넣어서 하시면 굉장히 예쁜 반사빛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염색약의 저번 시간에 1차 반사빛과 2차 반사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조정색은 1차 반사빛에 힘을 주는 게 가장 표가 많이 난다. 그래서 1차 반사빛에 일제 20%, 총 염색약의 최대 10%까지를 혼합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 자, 세 번째는 요즘 유행하는 컬러 트리트먼트, 또 컬러 틴트. 유튜브 보면은 막 샴푸대에서 막 부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컬러 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컬러 틴트, 컬러 샴푸, 컬러 트리트먼트 다 같은 말입니다. 샴푸대에서 이 조정색과 산화제를 섞어서 내가 나오는 색감까지 에멀전을 하는 것을 컬러 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활용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 염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빠진 거예요. 그럼 난 되게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클레임을 제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클레임을 받는 미용사 입장이다. 그 미용사 입장일 때는 그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주자니? 원래 빨간색은 좀 잘 빠지는데 나도 조금 억울한 경우가 있죠. 그럼 또 고객 입장에서는 그북에 또 서로의 이해가 있겠죠. 그럴 때 조정색을 가지고 컬러 틴트를 만들어서 샴푸만 간단하게 해주면 베이스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빛만 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정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2광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탈색과 탈염 기법. 오늘 끝장을 봅니다. 제가 오늘 한 자리에서 기초 이론을 다 찍어서 답답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색과 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탈색은 뭐고 탈염은 뭐냐? 탈색은 우리 모발 속에 천연 멜라닌 색소,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멜라닌을 빼내는 작업, 걔네를 부수는 작업을 탈색이라고 합니다. 탈염은 우리 모발 속에 염료, 인공색소, 즉 염색약을 빼내는 작업을 탈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탈색은 일반적으로 1시간이 지나면 약제의 작용이 멈추고요. 탈염은 한 40분 정도가 지나면 약제의 작용이 멈춥니다. 자, 그러면 탈색과 탈염은 뭐가 다르나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탈염제는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몇몇 회사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탈색과 탈염제의 가장 큰 차이는 탈색약 안에 과붕산 아모늄이라는 좀 더 강력한 표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탈염은 그게 없기 때문에 붙어 있는 염색약만 빼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탈염을 구태여, 탈염제를 구태여 뭐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탈색제를 좀 연하게 만들어서 탈염제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탈색은 모발 속에 멜라닌 색소를 빼내는 작업, 1시간이 지나면 작용이 멈추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나나 12시간이 지나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탈염제도 40분이 지나면 작용이 멈추기 때문에 40분이 지나나 2시간이 지나나 기능은 똑같아요. 그러나 손상은 분명히 더 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약제의 작용은 멈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탈색제와 탈염의 강도는 산소의 볼륨에 관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볼륨, 산소라는 게 3%는 우리 혹시 10볼륨, 20볼륨, 30볼륨 들어보셨죠? 3%는 10볼륨, 6%는 20볼륨, 9%는 30볼륨이라서 이 산소의 양이 다 달라요. 그럼 당연히 산소의 양이 높을수록 산소를 방출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다시 해야겠어. 자, 바로 갑니다. 오늘은 세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세치, 백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치, 백모는요, 지질이라는 게 많아요. 소수성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아요. 자, 어렵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백모는 하얗죠. 근데 딱 볼 때 우리가 윤기가 많이 나요. 우리가 대머리 아저씨들 보면, 대머리, 좀 이렇게 나이 든 아저씨들 보면, 막 흰머리가 막 윤기 나는 경우 봤죠? 이 백모는 그분이 머리를 안 감아서가 아니에요. 백모는 기름을 두르고 있어요. 친유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모는 기름을 두르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모르겠어요. 한 2년 전까지는 지금 밝혀졌는가 모르겠는데 백모가 우리 인체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인체는 늙으면 늙을수록 허약해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늙을수록 건강함을 유지하는 게 백모래요. 그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백모는 늙을수록 더 건강하고 또 갑옷까지 입고 태어났어요. 기름. 그래서 우리는 백모는 기름을 둘렀는데 우리 모발은 수분, 친수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염색약도 우리 머리를 염색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수성이기 때문에
친유성인 백모가 잘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머리를 때려 누르고 많이 바르고 오래 놔두는 이유가 친유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치는 지질이나 아미노산이 많고 일단 기름을 두르고 있으며 더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새치를 조금 더 많이 누르고 오래 있는 방법으로 이때까지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보조 방법을 써서 조금 더 잘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새치는요, 멜라닌이 없어요. 그죠? 딱 보기에도 멜라닌 색소가 1도 없어요. 그리고 흡수도 굉장히 낮아요. 그럼 색상은 당연히 흰색에다가 바르니까 화사하고 투명하겠죠. 그러나 흡수성이 낮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새치 염색을 완벽하게 하려면 일단은 내가 먼저 흰머리에 따른 명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색약이 내가 몇 레벨까지 100% 새치가 커버가 되는 거를 내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약은 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새치는 새치 전용만 쓴다. 새치는 새치 전용만 쓴다. 나는 멋내기를 새치에 써본 적이 없다. 멋내기도 새치가 잘 듭니다. 다만 새치 전용에는 어두운 색소가 더 갈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더 잘 되겠지만 당연히 더 어둡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약이 멋내기도 있을 것이고 새치 전용도 있겠죠. 그럼 새치 전용은 내가 해보니까 몇 레벨까지 100%가 들고 멋내기는 해보니까 내가 몇 레벨까지 새치 커버가 되더라. 이거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약의 레벨 정도는 내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보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나중에 염색의 보조요법, 유화와 선착 그리고 후착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자, 흰머리일수록 염색은 고알칼리라고 했죠. 염색은 모발의 문을 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앞전의 기초 과정을 보면 제가 알칼리는 모발에 3일 동안 잔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3일 동안은 모발의 문이 열려 있으면 모든 단백질과 색소가 유출이 된다. 그것을 유출 퇴색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흰머리는 원래 더 잘 빠지는데 문까지 열려 있으면 미친 듯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흰머리일수록 모발의 문을 닫는 작업을 더 꼼꼼하게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에멀전. 에멀전은 아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물 빠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에멀전이라고 하면 에멀전이 뭐냐면 우리가 샴푸대에서 내 손을 원활하게 그냥 머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것을 에멀전이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 충분히 문질러 주는 것을 에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멀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머리를 정리해 주죠. 또는 내가 혹시나 염색이 덜 발려져 있는 부분이나 얼룩이 진 부분이 사라지기도 하겠죠. 근데 가장 큰 게 제가 해본 결과 윤기입니다. 윤기.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렇게 모발을 계속 정리를 해주면 당연히 붙는 것도 더 잘 붙을 것이고 큐티클도 정리가 더 되겠죠. 얼룩은 이런 건 덤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특히 새치일수록 에멀전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물 빠짐이나 윤기에 도움이 더 많이 된다. 그러면 새치는 우리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명도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나중에 보조요법을 배울 건데 유화, 선착, 후착도 알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모발의 문도 더 꼼꼼하게 닫아줘야 되고, 마지막에 샴푸대에 가서 에멀전을 아주 꼼꼼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세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3시간째입니다. 자, 마지막 기초 이론. 염색 레벨 계산법과 뿌리 레벨 계산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염색 레벨 계산법. 나는 이 머리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색이 나올지 조마조마해요. 색깔이 안 나올까봐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 이제 모발을 5개로 나눕니다. 연모, 가느다란 모 있죠? 연모, 그리고 기연모, 기존에 염색되어 있는 모, 이것을 기연모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연모 중에서 또 강모가 있죠. 기연모, 강모, 그리고 한 번 또 염색을 안 한 버진모, 그리고 버진모 중에 또 강모가 있죠. 그러면 버진모, 강모 이렇게 나눠요. 연모, 기연모, 강모, 버진모, 강모. 우리는 이렇게만 나눕니다. 자, 이렇게만 나눠서 자, 연모, 첫 번째 연모, 가느다란 모, 얘는 레벨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8레벨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8레벨의 염색약을 가지고 염색을 하면 됩니다. 자, 기연모, 기존에 염색되어 있는 모발이다. 그러면 8레벨을 원하면 9레벨, 한 톤 높게 약을 선정합니다. 기연모는 한 톤 높게 약을 선정을 합니다. 자, 기연모 중에 강모다. 그러면 2톤 높게 약을 선정을 합니다. 고객이 8레벨을 원하면 우리는 10레벨의 약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한 번 또 염색을 안 한 아가씨가 왔다. 버진모다. 그러면 3레벨 높게 약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버진모 중에서 강모다. 그러면 4톤 높게 약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버진모는 평균적으로 4레벨입니다. 뭐 1레벨 아니에요. 아주 어둡지 않죠? 4예요. 흑갈색이에요. 우리 평균적으로 4라는 거, 물론 더 어두운 사람도 있고 더 밝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4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색을 안 한 버진모가 4레벨이면 내가 염색을 했다라는 표가 조금 나려면 한 7, 8레벨은 되어야 표가 나겠죠. 그럼 내가 버진모에서 4에서 7, 8이 되려면 한 11, 12 정도로는 해야 7, 8이 되겠죠. 왜? 제가 버진모는 3, 4톤 밝게 약을 선정하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버진모가 왔다. 그러면 10레벨 이하로는 갖다 바르지도 마라. 왜? 안 나오니까. 아셨죠?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게 오늘 마지막 수업이에요. 기초 이론. 이것까지 딱 듣고 제 수업에 오시면 제 수업이 세상에 이런 수업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모르고 오시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들으시려는 분들에게 기초 공부를 해주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찍는 거니까 꼭 이 기초 이론을 다 공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벨까지 들어보니까 나는 구태여. 나는 뭐 기본 염색만 할 거니까 교육 따윈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꼭 교육 안 들으셔도 되니까 이까지만 하셔도 웬만한 미용사보다는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는 법이랑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을 하지 않고도 웬만한 염색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레벨 계산법 알려드렸습니다. 연모는 그대로, 기연모는 한 톤 밝게,
기연모, 강모는 2톤 밝게, 버진모는 3톤, 버진모, 강모는 4톤. 자, 근데 뿌리는 제외입니다. 뿌리는 버진모고 뭐건 다 필요 없어요. 뿌리는 원래 자라나는 거니까 그럼 버진모죠. 뿌리는 버진모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뿌리는 뿌리입니다. 2cm까지는 버진모고 기연모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기연모니, 기연모, 강모니 뭐니 이거는 전부 뿌리 2cm 이상부터 시작을 얘기하는 거지. 뿌리까지는 무조건 그냥 뿌리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기연모는 한 톤 밝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뿌리는 한 톤 어둡게입니다. 자, 내가 뿌리 염색을 하러 왔어요. 뿌리 염색하는데 나는 도대체 레벨을 모르겠어요. 막 8인지 9인지 10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럼 내가 8인지 9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8, 9인지 10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10입니다. 그거는 계속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잘 아시게 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교육에 들어오면 뭐 이런 연습 따위는 한 번에 필요 없다. 그냥 한 번에 맞추는 법도 제가 알려드리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그냥 내가 8인지 9인지 애매하다. 그러면 8.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밑에 단계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새치뿔이에요. 흰머리가 내 눈에 더 많아요. 나는 흰머리가 저게 뭐 30%인지 50%인지 70%인지 나는 알 수가 없고 그냥 흰머리가 더 많다. 그러면 2톤 어둡게 염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머리는 기연모는 한 톤 밝게, 기연모, 강모는 2톤 밝게 이렇게 되지만 뿌리는 일반적으로는 한 톤 어둡게, 그리고 새치가 있는 뿌리는 2톤 어둡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거까지만 하셔도 기본은 하겠죠.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오늘 거 기본을 다 보신 분들은 이제 아셔야 돼요. 3%는 제가 한 톤 어둡게 나오고 6%는 그대로 나오고 9%는 한 톤 밝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생각이 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6%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죠. 그러면 6%를 했을 때 방금 제가 기연모는 한 톤 밝게 약을 선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6% 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고객이 8레벨을 원하면 9레벨의 약을 사용을 하면 제가 8레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객이 기연모이기는 한데 탈색모다 또는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기연모 탈색모죠. 그럼 탈색모는 손상이나 물 빠짐이 심하니까 나는 손상이나 물 빠짐이 적은 3%를 활용을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기연모는 한 톤 밝게 약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6% 기준이다. 나는 오늘 3%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다. 그랬을 때는 고객이 8레벨을 원하면 우리는 10레벨의 약에 3%를 해야 8%가 나온다 라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아까 그냥 머리만 나왔을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산화제까지 나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굿헤어 대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연모는 한 톤, 기연모, 강모는 2톤, 버진모 3톤, 버진모, 강모는 4톤 이것까지만 적어 놓으시고 뿌리 염색 한 톤 어둡게, 새치 염색 2톤 어둡게 여기까지만 적어 놓으시고 나는 과수를 대입하고 계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3%는 조금 어둡게 나오고 9%는 조금 더 밝게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염색을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10분을 채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머리를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어두운 곳부터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밝은 곳부터입니다. 요 레벨 계산법과 요 기본 상식만 알고 계셔도 염색을 하는데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테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봐요. 감사합니다.